안녕하세요. 오늘의 진도 나가기 전에 혼문장과 겹문장부터 다시 복습을 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나타난 서술어와 주어의 관계에 따라 문장을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혼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횟수가 아니라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이고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구나 라는 문장이 있는데 서술어는 날리는구나, 주어는 아이들이,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이 됩니다. 겹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고요. 예를 들어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라는 문장에서 서술어 불지만에 해당하는 주어 바람이, 그리고 서술어 따뜻하다에 해당하는 주어 날씨는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문장은 겹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주어와 서술어의 개수만 세어서는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문장에서 반복되는 성분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어가 생략되었다면 생략된 성분을 따져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민수는 어제 빵을 먹었고 오늘은 커피를 마셨다 라는 문장을 보면요. 서술어 먹었고의 주어는 민수는이 되고요. 서술어 마셨다의 주어는 앞에 나온 민수는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문장에 있는 서술어의 개수만 따져보면 된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겹문장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바로 문장의 확대 파트인데요. 우선 이어진 문장이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입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이어진 문장은 2 이상의 혼문장이 나란히 이어져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그 2개의 혼문장이 이어질 때, 그 2 문장을 연결할 때 중간에 추가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런 거요. 그 의미 관계에 따라 다시 2 유형으로 분류해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을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고 나머지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인과 조건, 의도 등의 의미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던 부분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 딱 이 3가지이기 때문에 이 3가지만 외워주면 좋겠다. 이 3가지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지는데 그 비중이 비슷비슷하다. 비슷한 크기의 주어, 서술어 덩어리들이 나란히 연결되는 형태다 라고 했고요. 비슷한 이미지로는 제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예를 들어서 나열은 고, 대조는 지만, 선택은 든지 이런 글자에 제가 동그라미 해달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것부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주어, 서술어가 나란히 이어지긴 하는데 주어, 서술어의 덩어리 차이가 있어요. 좀 더 비중이 큰 덩어리가 있고 그 덩어리에 속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비슷한 사진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비슷하지만 크기나 위치에서 동등한 느낌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장으로 설명드렸을 때 인과는 어서, 조건은 뭐뭐 하면, 의도는 뭐뭐 하러 이런 부분에 제가 동그라미 해달라고 했고요.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만 설명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문제풀이 같이 하면서 제가 다양한 예문들 몇 개 더 알려드리고 추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디어 오늘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문장의 확대, 두 번째 유형인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을 볼 겁니다. 이어진 문장과 비교를 해볼게요. 이어진 문장에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있는데요. 좀 징그럽지만 제가 발을 달아보았어요. 이 발을 주어발과 서술어발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크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두 유형 모두 각각의 주어발, 서술어발이 땅에 닿아 있어요. 그런데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은 결과적으로 주어발과 서술어발이 한 번만 보이게 됩니다. 밖에 있는 아는 문장이 안에 있는 안긴 문장을 완전히 품속에 안았기 때문에 안긴 문장의 주어발과 서술어발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이미지로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발이 땅에 닿아 있는 이런 경우가 바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요. 물론 그 안에서도 비슷한 것끼리 연결된 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차이가 있는 것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고요. 이 사진들처럼 한 사람의 발이 완전히 땅에서 떨어져서 다른 사람 안에 안겨 있는 것이 바로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을 비유한 사진이 되는 거죠. 세 가지의 유형이 서로 비교가 되시나요? 그럼 교과서 159쪽에 2-1-나 문장을 볼게요. 두 개의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란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의미의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서술어는 바란다 고요. 우리는 이 주어가 되겠죠. 그리고 이 바란다 라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행위의 대상,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적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무엇에 해당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문장을 안아버리는 거죠. 그 문장을 보면 민서가 돌아오다 라는 문장인데 여기에는 돌아오다 라는 서술어가 있고요. 누가 돌아오냐면 민서가 돌아오죠. 그래서 민서가 주어가 됩니다. 이 민서가 돌아오다 라는 문장을 완전히 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을 보면 우리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민서가 돌아오기를, 이 부분이 완성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 목적어를 만드는 목적격 조사를 이 있고 민서가 돌아오기 뒤에 붙어서 목적어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서 기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가 붙어서 민서가 돌아오기를 잠깐 동안 명사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일단 이 문장을 좀 더 자세히 확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란다. 이 문장이 바로 아는 문장이 되고요. 바란다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 우리는은 아는 문장의 주어, 무엇을 이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에 민서가 돌아오기라는 안긴 문장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돌아오기가 안긴 문장의 서술어, 민서가가 안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장은 한 개의 문장이고요. 주어 서술어 관계가 두 번 있는 겹문장이 됩니다. 여기서 기는 민서가 돌아오기가 안겨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시가 되는 글자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이 문장에서 잠깐 동안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라고 메모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이게 더 큰 문장 안에 안기면서 잠시 동안 명사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기이고요. 잠깐 동안 명사가 되었기 때문에 뒤에 를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해서 민서가 돌아오기를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고 아는 문장의 목적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아는 문장, 안긴 문장 이게 글자 하나 차이인데요. 헷갈리지 않게 잘 적어두셔야 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그럼 하나 더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59쪽 2-2의 2번 문제인데요. 나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의 서술어는 알았다. 주어는 나는, 목적어는 사실을이 되는데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니까 사실 필수 성분은 다 있는 문장인데 나는 사실을 알았다 라는 문장을 보면요. 아무리 읽어봐도 사실 의미가 부족한 문장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라고 해서 이 사실이라고 하는 단어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이 문장에서는 특이하게도 반드시 필요한 성분, 필수 성분이 되는데요. 관형어는 사실 부속 성분이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문장에 꼭 필요한 관형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고등학교 범위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어떤이라는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 이 문장을 볼게요. 떠났다는 서술어, 삼촌이 주어, 여행을 목적어가 있는 하나의 문장이고요. 이 문장이 어떤이라는 부분에 안기면서 한 개의 문장이 되는데 그 문장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에 해당하는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이 부분이 관형어가 되고요. 이 관형어는 뒤에 나오는 뭘 수식한다?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합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어떤 사실?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 이렇게요.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나는 어떤 사실을 알았다. 이 문장이 아는 문장이고요. 알았다는 아는 문장의 서술어. 나는은 아는 문장의 주어. 사실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 그리고 어떤에 해당하는 부분은 아는 문장의 관형어가 됩니다. 여기에 삼촌이 여행을 떠났다 라는 문장이 안겨서 이 파란색 부분이 안긴 문장이 되고요. 여기서 떠났다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삼촌이가 안긴 문장의 주어, 여행을 이 안긴 문장의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서는 는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요. 이 는이라는 글자가 이 문장이 안긴 문장이다 라고 표시해주는 글자가 되고요.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었는데 다른 큰 문장에 안기면서 그 안긴 문장에서 관형어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하고 천천히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괜찮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오늘 설명드린 부분 잘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국어 문법 파트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확실한 건 지금 여러분이 배우시는 중학교 범위는 순한 맛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더 복잡하고 어려운 거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기초가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제대로 익히고 올라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성을 다해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반복해서 보시면서 공부에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교과서 161쪽에 있는 예문들을 통해 안긴 문장의 여러 유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